마트 진열대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수많은 제품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는데 청취자님의 시선이 플라스틱 생수병 두 개에 딱 머무는 겁니다. 아주 익숙한 상황이네요. 그쵸. 크기도 같고 수원지도 같고 심지어 물맛도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생수병은 왼쪽 것보다 가격이 한 20%더 비싸요. 그 이유는 뭐 불보듯 뻔하죠. 라벨 구석에 붙어있는 그 아주 작은 초록색 나뭇잎 모양 스티커 때문 아닐까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우리는 그 스티커를 보는 순간 지갑을 열면서 되게 묘한 안도감을 느끼거든요. 아, 그래, 나는 오늘 지구를 위해 조금 덜 미안한 선택을 했어 하고요. 네, 사실 저도 마트 가면 자주 그러거든요. 다들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그 작은 초록색 스티커 하나를 제품에 붙이기 위해서 그 이면에서는 어떤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을까요? 아마 그 스티커의 무게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라면 마트 진열대 앞에서 단순히 안도감만 느끼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 마크 하나가 그냥 단순한 잉크 자국이 아니거든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 작업, 끝없는 실사 과정, 그리고 엄청난 자본이 투입된 거대한 검증 산업의 결과물이니까요. 와, 거대한 검증 산업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요, 저희 역사상 가장 짧고 뭐랄까 가장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맞아요. 보통 저희는 수백 페이지짜리 산업 동향 보고서나 되게 복잡한 통계가 가득한 논문을 주로 해체하잖아요. 네네, 항상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청취자님이 저희에게 던져주신 텍스트는 단 4글자, 녹색 인증. 이게 전부입니다. 처음 봤을 때 진짜 당황했어요. 저도요. 아니, 배경 설명도 없고 덧붙인 기사 링크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청취자님은 이미 매일같이 ESG 보고서나 ISO 규격 같은 아주 복잡한 실무와 싸우고 계신 분일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불필요한 노이즈를 싹 다 걷어내고 가장 본질적이고 묵직한 화두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두신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대화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4글자 뒤에 숨겨진 구조적 모순을 해부하고 왜 우리가 이 단어에 그토록 집착하게 되었는지 끝까지 추적해보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이 단어 자체의 구조부터 좀 뜯어보죠. 아주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맥락이 완전 백지 상태라면 단어 그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충돌을 들여다보는 게 가장 정확한 출발점이거든요. 본질적인 충돌이요? 네. 그러니까 녹색과 인증, 이 두 단어는 사실 서로 완전히 다른 철학적 토대 위에 서 있는 개념이에요. 이 둘을 강제로 묶어놓았다는 것 자체가 현대사회의 딜레마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죠. 아, 충돌한다고 하시니까 딱 와닿는 게 그 녹색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이죠. 네, 울캉한 숲,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생명력, 끊임없이 변하고 순환하는 어떤 유기적인 상태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경계가 없고 인간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는 아주 거대한 가치란 말이죠. 반면에 인증이라는 세계는 그 완벽한 대척점에 있습니다. 인증은 아주 철저하게 인간이 발명한 관료주의와 시스템의 언어거든요. 아, 관료주의요? 네. 규격화된 체크리스트, 엄격한 수치, 변형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깐깐한 심사 기준, 그리고 권위 있는 기관의 도장이 지배하는 세계죠. 와, 그렇게 딱 대비해놓고 보니까 이 4글자가 얼마나 기묘한 조합인지 확 느껴지네요. 이건 마치 그 자연에 굽이치는 불규칙한 강물을 인간이 만든 일자형 플라스틱 자로 빳빳하게 재보려는 시도 같잖아요? 플라스틱 자 비유 진짜 좋은데요? 그쵸.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가장 인위적인 방식으로 증명하라는 건데 애초에 그 굽이치는 강물을 일자형 자로 재는 게 가능이나 한 걸까요? 그 플라스틱 자의 비유를 조금 더 밀고 나가볼까요? 우리가 일자형 자로 강물을 재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죠? 측정하기 편하도록 강물에 굽이치는 부분들을 시멘트로 메워서 아예 직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헉! 세상에 강물을 수건으로요? 네, 즉 측정이라는 행위 자체가 측정 대상의 본질을 변형시켜버립니다. 녹색 인증도 완벽히 마찬가지예요. 아, 기업들이 서류에 맞추려고 본질을 바꾼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자연의 가치를 서류상의 체크리스트로 옮기는 순간 기업들은 진짜 환경을 위한 유기적인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체크리스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최적화된 형태로 조직의 행동 방식을 바꿔버리거든요. 잠깐만요. 그렇게 들으니까 상황이 엄청 냉소적으로 들리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그 깐깐한 플라스틱 자라도 없으면 세상은 온통 거짓말투성이가 되지 않을까요? 거짓말투성이요? 네, 모든 기업이 자기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아주 맑고 투명하다고 우길 텐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강제적인 인증이라는 시스템 자체는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생존 도구 아닌가요? 그 반론이 정확히 이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동시에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선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규격화된 자를 도입했어요. 그렇죠.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한다는 되게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영역이 누가 서류를 더 완벽하게 구비하는가라는 행정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영역으로 변질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죠. 아, 서류 싸움으로 변질되었다. 네,
현대 사회에서는 아무리 진정성 있게 숲을 보호하는 소규모 농장이라도 그 비싼 심사 비용을 지불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공식적인 녹색으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와, 가치조차도 자본과 시스템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세계가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가치가 시스템의 승인을 받아야만 유통된다. 이 지점에서 청취자님이 왜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이 단어만 툭 던지셨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맥락의 부재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죠. 네, 맥락이 비어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힘을 가지네요. 만약 청취자님이 유럽연합의 새로운 녹색 인증 규제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셨다면 우리는 아마 단순히 그 규제 조항을 분석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지루한 법률 해석만 했겠죠. 하지만 모든 맥락을 싹 소거해버리니까 이 단어가 지닌 거대한 본질이 수면 위로 확 떠오릅니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어떨까요? 바로 그 점이 오늘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부가적인 정보가 없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키워드가 특정 산업이나 특정 부서만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보편적인 화두라는 것을 방증하거든요. 보편적인 화두요? 네, 결국 이 단어는 우리는 타인의 신뢰를 어떻게 시각화하고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끝없이 확장됩니다. 신뢰의 시각화. 음. 이 부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생각해보면 과거 우리가 사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는 굳이 저런 스티커가 필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었죠. 중간에 인증 마크라는 일종의 대리인을 세워둔 셈이네요. 아주 예리한 역사적 통찰입니다. 과거의 신뢰가 사람 간의 관계에 기반했다면 현대의 신뢰는 프로세스와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프로세스와 데이터? 러시아 속담 중에 믿어라 하지만 검증하라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아, 들어본 적 있어요. 이 문장이 현대의 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아주 절대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소비자와 투자자는 기업의 감성적인 브랜드 스토리나 선한 의지를 그냥 믿어주지 않아요. 의심부터 하는군요. 네, 제3의 기관이 보증한 객관적 지표를 무조건 요구하죠.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까 강물을 직선으로 만든다는 비유에서도 나왔지만 그 검증 시스템이라는 게 애초에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시스템은 없죠.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녹색의 기준은 엄청난 속도로 진화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플라스틱을 열심히 재활용하면 그게 최고의 친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제로웨이스트가 진짜 녹색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트렌드가 확 바뀌었죠. 그런데 인증이라는 법적이고 행정적인 잣대는 그렇게 빠리빠리 변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속도의 차이가 아주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자연과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끊임없이 진화하는데 인증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법률과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업데이트가 매우 느려요. 아, 엇박자가 나는 거군요. 네, 그 결과 2026년에 소비자가 기대하는 녹색의 수준과 2020년에 제정된 인증 기준 사이에 거대한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차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기업은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 아주 합법적으로 녹색 마크를 달고 제품을 팔지만 소비자가 보기엔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 그게 바로 제도와 현실이 엇박자가 되는 구간이군요. 만약 청취자님이 지금 이 현상을 매일같이 마주하는 실무자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철저하게 청취자님의 현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해서 열리는 회의실 테이블 위로 이 주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현장으로 가보죠. 만약 청취자님이 기업의 방향성을 결정하거나 당장 새로운 프로젝트에 이 녹색 인증을 도입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가정해보죠. 보통 이런 회의를 하면 분위기가 어떤가요? 대다수의 기업 회의실에서는 아주 전술적이고 방어적인 대화만 오갑니다. 방어적이요? 어떻게 방어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컨설팅 업체를 써야 가장 빨리 마크를 받을 수 있나? 비용은 얼마나 들며 우리 공정 중 어떤 서류를 보완해야 심사관의 눈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나? 뭐 이런 식이죠. 아, 진짜 시험 대비 항원 같네요. 맞아요. 즉 인증의 본래 목적인 환경적 책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시험 통과라는 행정적 타격만 덜렁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잊어버리고 체크리스트에 동그라미 치는 일에만 혈안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나요? 아까 살짝 언급했던 그 그린워싱, 즉 위장 환경주의가 여기서 어떻게 기계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건지 그 메커니즘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참 재밌는데요. 기업들이 다들 막 나쁜 마음을 먹고 대놓고 사기를 치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기업이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대중을 속이려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어요. 문제는 시스템의 메커니즘 그 자체에 있습니다. 시스템의 메커니즘이요? 인증심사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연속적인 현실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스냅샷을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정 시점의 스냅샷? 네, 심사관이 방문하는 딱 그 주간에 요구되는 배출량 기준치와 문서 작업만 완벽하게 맞추면 그냥 통과가 되는 겁니다. 아, 기가 막힌 비유네요. 그거 부동산에 집 내놓을 때 사진 찍는 거랑 똑같군요. 부동산 사진이요? 네, 사진 찍는 그 찰나의 순간에 만 거실에 널브러진 짐들을 옷장 안에 다 쑤셔 박아놓고 카메라 앵글 밖은 완전히 엉망진창이더라도 사진 속 모델하우스는 완벽하게 깨끗해 보이는 현상 말이죠. 와, 그 모델하우스 비유가 정확히 이 상황을 설명해 주네요. 겉보기에 완벽한 사진, 즉 인증서를 얻는 데에만 매몰되다 보면 심지어 경영진조차도 자신들이 진정으로 환경적인 기업이라는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착각을 한다고요? 본인들이 속이면서? 네, 서류가 완벽하니까요. 조직의 일상적인 문화를 바꾸거나 지속 가능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대신에 실사 날짜에 맞춘
단기적인 이벤트에만 자원을 쏟아붓게 되는 구조적 함정에 빠지는 거죠. 아, 정말 무서운 함정이네요. 이게 바로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가장 교묘하고 은밀한 형태의 그린워싱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소름 돋는 현실이네요. 아기가 없어도 그냥 시스템에 열심히 순응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성실하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 그럼 대체 이게 청취자님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장 내일 회의에서 팀원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인증이라는 건 껍데기에 불과하니 우리 다 때려치웁시다 이럴 순 없잖아요. 절대 안 되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얄미운 마크가 결국 필요하니까요. 이 부분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제도를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보라는 것이죠. 리더의 자리에 계신 청취자라면 인증 획득이라는 것을 팀의 최종 목적지로 설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목적지가 되면 안 된다? 네, 목적지가 되는 순간 모든 구성원은 아까 말씀하신 그 모델하우스 사진 찍기에만 몰두하게 되니까요. 아, 짐을 다 옷장에 쑤셔넣기 시작하는군요. 맞아요. 대신 진정한 목적은 폐기물을 줄이고 투명한 공급망을 만들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조직의 일상적인 혁신 그 자체에 두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인증은 우리가 막 쫓아가야 할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부산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치 우리가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며 진짜 근육을 만들면 그 인바디 점수는 알아서 따라오는 것처럼요. 인바디 점수 잘 받으려고 물만 마시고 체중계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아주 훌륭한 해석입니다. 진정한 친환경적 실천이 조직 내부에 차곡차곡 쌓여서 밖으로 흘러넘칠 때 그 과정의 결과물로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인증이어야 해요. 네, 꼬리가 개를 흔들게 내버려두지 말고 맞습니다. 묵직한 본질이 제도를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하죠. 소비자나 투자자 입장에 있는 청취자님들에도 이건 엄청난 무기가 될 것 같아요. 마트에서 아까 그 초록색 스티커를 볼 때 아, 이 마크가 있으니까 완벽하게 착한 기업이겠지 라고 순진하게 믿어버리는 대신에요. 네, 비판적인 시각이 생기겠죠. 이건 단지 어느 특정 시점에 찍은 모델하우스 사진일 뿐이야. 이 기업의 진짜 평소 모습은 어떨까 하고 그 라벨 뒤에 맹점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예리한 눈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결국 맥락이 완전히 제거된 이 단 4글자의 단어를 청취자님이 저희에게 보내신 진짜 이유는요. 그 텅 빈 공간을 우리 스스로의 비판적 사유로 채워 넣으라는 멋진 초대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초대장, 아 좋네요. 자연이라는 무한한 가치를 유한한 설해철 안에 구겨 넣으려는 현대사회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 그 통찰 하나만으로도 청취자님은 이 복잡한 트렌드의 표면에 휩쓸리지 않고 게임의 판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안목을 갖추게 되실 겁니다. 오늘 대화 정말이지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여백한 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녹색 인증이라는 앙상하고 메마른 네 글자뿐이었잖아요. 네, 정말 막막했죠.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그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보니 유기적인 자연과 통제하려는 인간의 시스템이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는 현장이 쫙 보였고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타인을 그리고 기업을 어떻게 의심하고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거대한 철학적, 사회적 질문까지 도달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압축된 정보가 때로는 우리의 사고를 가장 깊은 곳까지 팽창시킨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아주 뼈저리게 실감하네요. 저도요. 불필요한 노이즈를 전부 걷어낸 이 단 하나의 키워드가 현재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청취자님께 아주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대화를 닫기 전에 내일 아침에 출근길 혹은 다음번 마트에 가실 때 청취자님이 곰곰이 씹어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청취자님이 지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혹은 지갑을 열어 지지하려는 그 녹색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도장이 찍힌 증명서라는 종이 한 장을 쏙 빼버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증명서가 사라진 상황이요? 네, 겉을 화려하게 장식하던 인증 마크가 모두 떨어져 나간 바로 그 다음 날. 텅 빈 무대 위에 남겨진 청취자님만의 녹색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시스템의 승인 없이도 그 가치는 스스로 빛을 발하며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아,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청취자님만의 선명한 해답을 현장에서 직접 찾아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짧지만 강렬했던 단어와의 만남이 숲의 겉모습이 아닌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는 훌륭한 나침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만의 흔들림 없는 푸른 숲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